15개 분야 100대 공약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현금 지급 공약이 결국 현실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행정처분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최고 7%를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국립대들이 총장 선거의 난항을 겪으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총동문회가 나서 교수회와 직원회, 학생회 3자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33조 원이 소요되는 5개 분야 100대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거 때나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현금 공약과 일부 사업은 축소되거나 변경됐는데 발표 자리에 당사자인 김 지사는 불참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김영환표 100대 공약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경제와 문화, 환경, 복지, 지역 등 5개 분야에 20개씩의 공약이 담겼습니다. 김 지사 당선 이후 줄곧 논란이 이어진 현금 지급 공약은 결국 후퇴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출산수당은 1,000만 원, 아동 양육수당은 60개월간 월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최종 결론은 출산 육아수당으로 합쳐졌습니다. 태어난 첫 해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합해 500만 원을 지급하고 4년간 2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선거 공약상으로는 지급액이 7천만 원이었는데 1,3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그나마 국비를 뺀 도비는 1,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65세 이상 매년 30만 원에서 80세 이상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00만 원을 약속했던 농업인 수당은 대상을 다소 늘려 현재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군과의 예산 분담 협의는 아직도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 재정이나 아니면 국비 지원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 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충북관광공사는 새로운 출자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부담으로 충북 관광 전담 조직 신설로 변경됐고 김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단양 의료원에 돌입화는 빠졌습니다. 전체 100대 공약 중 41건이 현실을 고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오늘 발표드린 안보다도 더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가는 게 실무적으로는 재정 조건하면 옳다고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했지만 목사님께서 그래도 공약의 취지는 최대한 살려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최종 공약 발표 자리에 김영환 지사가 불참한 가운데 김 지사는 다음 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5개 상위로 구성된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김영환 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충북도정의 핵심 시책으로 댐 건설과 백두대간으로 피해를 본 충북이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협의회는 충북이 소멸위기 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국립대들이 총장 선거를 제때 실시하지 못하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바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회와 직원회, 학생회가 투표 반영 비율을 반드시 합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충북대는 총동문회까지 나섰고 교수회는 추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일 김수갑 총장 사직 이후 석 달째 총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충북대. 총동문회가 나서 교수회와 직원회, 학생회의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총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관선 총장 임명이 불가피한 만큼 총장 선거를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총장 선거관리추진위원회 구성과 선거의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관선 총장 임명을 피하기는 너무나 촉박한 일정이다. 그동안 75%를 고수해온 교수회는 총동문회의 압박에 교수 70%, 직원 20%, 학생 10%를 전격 제한했습니다. 대전 한밭대와 전북대, 목포대 등이 교수 70%, 직원 학생 30%로 합의했다며 여기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비세계대학이 보여준 양상은 저는 대한민국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지성의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그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직원회는 그동안 28%를 주장해 왔는데 교수회가 70%로 한 발 물러선 만큼 협상의 급진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 역시 투표 참여 비율 합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총장 공백 사태가 10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4일을 선거일로 정했지만 교수회는 투표 참여 비율 70% 이상을, 직원회는 1인 1표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도내 국립대들이 총장 선거에 난항을 겪으며 총장 공백 장기화와 관선 총장 임명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2달째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수업 중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안 베란다를 열자마자 땅을 뚫고 돌을 깨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과의 거리는 단 50m. 주민들은 2달째 공사 소음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매일 듣는 소리가 저 소리예요. 맨날 쿵쿵거리는 소리, 뭐 브레이크 때리는 소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죠.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아저씨가 심장투석해가지고 집에 맨날 누워 계시거든. 못 살아요. 방음벽을 사이에 두고 공사장과 맞닿아 있는 초등학교도 문제입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는 발표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서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발파가 12시부터 1시까지 발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운동장 이용이 전혀 안 돼요. 업체 측은 공정상 소음이 가장 심할 때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음이 제일 심하게 유발되는 게 이제 발파 공사랑 장비 작업, 안파쇄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10월 말까지 해서 안에 장비 작업까지 싹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조금만 양해를 바라시고. 소음 민원에 청주시도 나섰지만 공사 중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난 7월부터 3차례 소음 측정을 진행해 규제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건설사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규제 기준을 한 번 더 초과하면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까지 가능한 상황. 하지만 청주시는 공사 중지가 능사가 아닌 만큼 4차 행정처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공사 현장이 저소음 공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안 없이 입주민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훈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년 새 5배나 올랐는데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최고 7%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7%대에 진입한 겁니다. 변동금리도 최고 6% 후반대로 2년 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생활비 이런 것도 계속 줄어가는 입장이다 보니 부담도 많이 되고. 지난해 말 변동금리로 2억 원의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의 월 이자 최대 상환액은 현재 113만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가 늘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년 새 5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달 6일부터 완화합니다. 기존 주택 시세 3억 원 1주택자들에게 공급하던 안심대출을 4억 원 1주택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금리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의 절반인 3% 후반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현재 2억 4천만 원 선입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안심 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시세보다 개인 대출 자격 완화를 검토할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형광등보다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장점 때문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LED 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전구를 구매하러 가면 직원이 권하는 제품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12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는데 핵심 성능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밝고 수명이 긴 것은 물론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도 절감하는 LED 전구. 효율이 높은 LED 전구를 사용했을 경우 최대 39%의 에너지가 절감되는 등의 다양한 효과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LED 전구 12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을 따져본 시험에서는 제품 간 최대 1.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G2의 시험 제품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8개 제품은 양호, 루미엔과 올리프라이스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밝기는 제품별로 877 루멘에서 1461 루멘으로 최대 1.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가 가장 밝았고 루미엔의 시험 제품이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비출 수 있는지를 확인한 지향각 분석에서는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났습니다. 빛의 깜박임 정도를 보는 플리커는 오스람과 필립스 시험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반면 노브랜드와 루미엔, 번개표, 올리프라이스 등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플리커가 커 눈의 피로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최근에는 어떤 수명 성능이나 에너지 효율 등도 관심이 많지만 어떤 플리커, 즉 빛의 깜빡임 정도가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는 개선 조치를 완료했거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군부대 이전 요구까지 불사하겠다며 활주로 증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직원조회에서 바다가 없는 충북은 하늘길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민항기 전용 활주로 증설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 2개 활주로 가운데 1개는 공군 단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를 민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음성군을 찾아 시군 순회 도정 보고회를 이어갔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을 새롭게 하는 발상의 전환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트리플 악셀 등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음성군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와 음성군, LG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이 음성군 금왕산업단지에 물류 허브 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클랜코 이태희 회장은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를 방문해 저소득 가정 아동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180여 명을 위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충북 도정의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 황인성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황 원장은 23년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30여 년간 국내 굴지 건설업체에서 근무한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도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을 연말까지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하루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을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연계하는 인력 지원 사업으로 취업자는 교통비를 포함해 하루 5, 6만 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도는 시범 사업 기간에 1,500명의 인력을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쯤엔 8%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들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호하는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